15까지 이제 민노총이 폭동을 일으키는 사진인데요. 빠르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저희가 이제 준비한 하드카피가 없어서 그 랩탑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언젠가 이 재판이 끝난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대체 여기 왜 왔는지, 어떻게 왔는지, 이런 건 어떻게 만들었는지, 정보를 어떻게 얻었는지에 관해서 수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국민 대다수는 그 계엄 선포 날에 뭐 다른 일을 뭐 군인들도 동일하게 증언했습니다. 휴가 가신 분도 있었고 가족과 집에서 뭐 시간을 보내거나 혹은 취침한 분도 있었는데 대체 이 사람들은 또 똑같은 국민인데요. 어떻게 이걸 알고 이런 피켓까지 들고 대다수의 인원이 운집할 수 있었는지 구체적인 정보를 제시하는 사람이 없었다면 이런 일이 불가능했을 텐데 사후적으로 반드시 규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특히 장관님의 사건에 대해서는 이런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킨 것이지 그 군과 경이 폭동을 일으킨 것은 아니고 이런 사람들을 막기 위해서 아까 서울청 지휘망을 보셨지만 국회 경비대 요청에 의해서 서울청이 경력을 보내주고 수소 충전소 담벼락이 무너진 데 가서 보초를 서고 그런 것입니다. 그 사진의 취지는 동일하기 때문에요. 빨리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군인은 군복을 입고 있고 여기 뭐 웃으면서 뭐 지금 장난치듯이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요. 여기 보면 한 명도 뭐 군인 무장한 군인을 보내서 공소 사실을 보면 뭐 어마어마합니다. 뭐 무슨 저는 잘 뭐 이름도 모르겠는데 뭐 대단한 총기를 가지고 가서 뭐 저격수를 투입을 했고 뭐 그 과정 가운데서 국민이 대단한 공포에 떨었던 것처럼 보이지만 사진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무장 군인에 대해서 무서웠다면 이런 표정으로 가까이 다가가서 군인의 몸에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사진이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도 저희가 찍은 게 아니라 노동자연대라는 데서 찍은 것이고요. 이 사람들 표정을 보면은 아까도 뭐 여성신문에서 와 신난다 뭐 한밤중에 뭐 장난하듯이 그 국회 앞에 몰려와가지고 신고도 안 된 집회를 벌이면서 이 사람들 표정을 한번 보십시오, 재판장님. 이 사람들 눈에서 어떤 표정에서 어떤 공포심도 읽을 수가 없습니다. 알고 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군인들의 숫자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이 왔고요. 4,200명입니다. 4,200명. 이런 상태에서 당연히 전진을 하면 혹은 후진을 하면 내려서 뭐 군복을 입고 있는 상태에서 그냥 내리면 당연히 피해를 입을 것이고 유사한 상황이 지난해 1월 18일 그 공덕 우거리 서부지방법원 인근에서 있었는데 그 청년들은 전부 구속이 돼서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이들 가운데에서 입건된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당시에 나라가 이만큼 이제 망가져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들을 누군가는 찍어서 본인들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올려놨고요. 여기 모인 사람들 다 윤석열 대통령님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갑자기 반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꾸준히 퇴진 운동을 해왔던 그런 구성 요소를 이루는 사람들이고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가 변론하겠습니다. 깃발을 갖고 왔다는 것은 조직적인 움직임이라는 것을 증명한다 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뭐 군인들에 의해서 폭행을 당하거나 뭐 소지품을 잃어버리거나 욕설을 들었다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에 반해서 군인들은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한 지방의 평온을 해야 하는 폭동에 해당하겠습니까? 군인들은 대한민국에서 어디든 갈 수 없고 상명하복의 그 책리적 질서가 엄격한 군의 기강이 훼손돼도 상관없을 만큼 상관이 명령을 내리면 함부로 판단을 해서 이게 해도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뭐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그런 조직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특검 주장에 따르면은 군인들은 상관이 지시해도 어디도 갈 수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런 피켓 크기나 뭐 인쇄의 상태나 뭐 그 성상에 따라서 이거를 뭐 한두 시간 만에 이렇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만들어놨던 거고요. 미리 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국회 사무처 직원들은 대다수 계엄이 선포되기 전에 미리 본회의장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누가 알려주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일이겠죠. 이거는 뭐 촛불행동에서 너무 많이 숭례문 일대나 광화문 일대에서 저도 주말에 지나가다가 상당히 많이 봤는데요.
근데 자주 봤던 문구고 자주 봤던 그림입니다. 단체 특징을 아주 이제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그런 피켓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피켓을 본 사람은 저 단체가 어느 단체다, 어디에서 나온 단체다라는 것을 서로 시그널로 알 수가 있습니다. 정체성을 드러내는 깃발이라고 할 것이고요. 미리 준비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뭐 문자나 카톡으로 연락한다고 이렇게 많은 인원이 모일 수는 없을 것이고요. (66호증의) 1부터 15호증까지 보여드렸습니다. 67호증은 저희가 이제 석관호 전 민노총 조직국장이 1심에서 실형을 받은 기사를 낸 것인데요. 대한민국에 뭐 간첩이 없다, 종북자파가 없다 이런 이야기가 많은데 석관호 같은 사람이 대한민국에서 암약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67호증을 제출했습니다. 참고로 이자는 2심에서 이제 감형을 받았습니다. 68호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진우 사령관께서 이제 기소가 되시고 나서 본인의 입장을 발표한 것인데요. 계엄이 위헌과 위법이 아니다. 그리고 공소장은 창작 소설이다. 이렇게 말한 부분입니다. 뭐 저희 사건에 병합되신 분은 아니고 다른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계시지만 대통령님 사건에 나오셔서 충분히 증언을 해주신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공소장을 받아보고 너무 기가 막혀서 창작 소설도 이런 창작 소설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또 대통령님의 계엄 선포는 위헌 위법이 아니어서 내란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본인의 의견을 피력한 기사입니다. 대다수의 군인의 생각이 이렇고 또 김현태 단장도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군인이라는 사람들은 상관의 지시가 있으면 죽을 것을 각오하고 사지로 뛰어들어가는 것이 본인의 이제 임무인데 그걸 그 자리에서 판단해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명령을 판단할 만큼 본인은 그렇게 훈련받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했고 같은 상황이 다시 발생한다 하더라도 본인의 당시 인식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면 국회로 갔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